여수 지역 집값 상승에 끝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일부 시설 분양에는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 청약을 넣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립학교 대부분이 교직원들의 법정 보험금 부담액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납부 기피는 학교 운영비 지원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의 한을 달래줄 망향탑이 목포에 들어섰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남 지역 실향민들이 이곳을 찾아 고향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웅천과 소호지구를 잇는 해상교량 공사가 첫삽을 떴습니다. 사업비 670억 원이 투입되는 해상교량은 1154m로 오는 2022년 준공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진 반면 여수 지역 집값은 끝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와 부족한 신규 물량 등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면서 시민들의 투기 심리마저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 건설사가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입니다. 분양가가 최소 5억 원에서 높게는 8억 6천만 원 선. 꼭대기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두 세대는 각각 18억 원과 20억 원으로 한 평에 2천만 원을 웃돕니다. 지방에서 보기 힘든 높은 분양가에 일부에서는 인기가 다소 시들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틀간 진행된 청약 신청 결과 평균 36대 1, 일부 평수는 681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들 뭐 이렇게 비싸가지고 팔리겠냐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따라가지 못해요. 당첨자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모델하우스 앞에 모인 업자들 사이에서는 프리미엄 얘기가 오갑니다. 새는 부딩 가격만 500,000이에요. 거래는 두고 봐야지 뭐.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인근의 아파트와 레지던스는 이미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웃돈이 붙은 상황. 5년 전 지어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들도 2, 3년 사이에 1억 원 정도 올랐고 최근엔 거래가가 4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살았으니까 전문층들이 어떻게 집을 사냐고. 대형 건설사의 높은 분양가, 관광도시 이미지에 따른 수요 증가와 부족한 공급 물량. 여기에 외지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마저 투기 심리에 휘청이면서 여수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수도권 상승률의 2배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서울처럼 없는 사람은 평생 아파트 하나 구입을 못하고 덩달아 일반 주택 가격까지 들썩이면서 인구 30만도 안 되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건 점차 꿈 같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여수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 희망자 유치 경쟁도 치열합니다. 일부 부동산들이 건설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A씨는 최근 신축 생활 숙박시설에 청약권을 신청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누군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이미 청약을 신청했던 겁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저희 남편 거를 넣었다. 저희 전혀 모르는 부분이어서 이제 그 업체 쪽에다가 그 건설 회사 쪽에다가 문의를 했거든요. 알고 보니 A씨와 거래조차 한 적이 없는 한 부동산에서 A씨의 명의를 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신축 생활 숙박시설의 건설사는 부동산 업자들을 상대로 청약 희망자를 모아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동산 대표는 건설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써 청약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할당량을 못 채운 아르바이트생이 고객들의 명단을 임의로 재활용한 것 같다며 자신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네들이 일당을 받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이제 옛날에 받은 명단들을 중앙에서 이제 장수 맞추려고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A씨는 만난 적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명의를 도용했다는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동산 업자의 태도도 황당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받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인센티브의 절반을 주겠다. 당첨이 되었을 때 뭐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원하는 게 돈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건설사들이 청약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업자들을 활용해 고객을 모으는 일종의 MGM 마케팅이
최근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고객 유치 활동에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확한 유출 경로와 실태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전남 지역 피해액이 66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을 최종 66억 원으로 확정하고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공공시설 복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행정안전부에서 긴급 지원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은 태풍 솔릭과 이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시설물 복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내년 민선 7기 2년차를 맞아 300여 건의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2019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시민 참여 시정과 경제,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319건의 신규 사업 추진과 함께 국비 발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정부 정책에 맞춰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펼치겠다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웅천과 소오지구를 잇는 해상교량이 오늘 착공했습니다. 사업비 670억 원이 투입되는 해상교량은 총 길이 1154m, 왕복 4차선으로 오는 2022년 준공될 예정이며 도심 외곽 순환도로 기능을 해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해상교량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사립학교 대부분이 교직원들의 법정보험금 부담액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결국 학교 운영비 지원액에서 깎여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되돌아온다는 문제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가운데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 이 법정 부담금은 과연 얼마나 잘 납부되고 있을까? 부담금 부과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순천의 이 사립중학교는 지난해 단 120만 원만 납부해서 납부율이 0.6%였습니다. 도내 90군데에 육박하는 사립학교 가운데 지난해 부과액을 완납한 학교는 단 8곳. 대부분의 학교가 찔끔 납부에 그치다 보니 전체 학교의 납부율 평균은 부과액의 17%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사학재단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재단 수익률이 낮아 어쩔 수 없다며 무대책을 시인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로 뭐 사업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수입이 없잖아요. 다른 법인들도 저희 같은 법인이 많을 것 같은데. 가중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미납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제한입니다. 납부율이 낮은 학교에는 시설 사업비나 법인 운영비 지원을 묻겠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정책 기조는 결국 사립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이 교육 지원에서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현실을 확인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모 사립학교에 학교 운영비가 한 6천여만 원이 넘는 운영비가 법정 부담금을 차감하는 바람에 이번 폭염에도 냉방기를 제대로 가동 못했다라는 거에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신 의원은 특히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근시안적 정책에서 벗어나 사학법인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준공영적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도 의원들이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전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 등 10명은 광양만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선 이후 해양생태계가 변화하고 대기가 오염돼 어업활동이 위축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결의안을 통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오염물질 분석과 오염원을 조사하고 해양생태계 변화 실태를 분석해 관련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노동단체가 사법적폐청산과 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오늘 순천 연향동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책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본부는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네,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온 지 벌써 7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 전남 지역 실향민들의 한을 달랠 망향탑이 목포에 건립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북항노을공원에 이북도민의 전라남도 망향탑이 세워졌습니다. 9.8m 높이의 망향탑은 통일의 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개 기둥 사이에 있는 조형물은 실향민들의 아픔을 의미하는 눈물방울 모형, 이북 오도를 상징하는 5개 개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실향민들의 망향의 한가, 이산의 아픔을 유로하고 그분들의 그 염원인 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 망향탑이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어느새 벌써 70년. 실향민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할 뿐이지 도색할 수 없어. 이북에 나 살려는 생각하면 참 눈물만 나고 한도 없어. 말도 못해 이런 한이. 망향탑 준공식이 끝난 뒤 실향민들은 헌화를 하며 조상들의 영혼을 달랬고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추석, 갈 수 없는 곳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의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시기입니다. 전남에 살고 있는 실향민과 가족들은 10만여 명. 올 추석부터는 이곳 망향탑을 찾아 망향제를 올리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광양시 광양읍의 한 야적장에 주차된 SUV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화상을 입히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새벽 여수의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힌 뒤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아기의 화상 치료를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아기의 상태가 심각했는데도 수일 동안 방치했다며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내 불우이웃들을 위한 기업들의 기부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순천지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순천시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도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기부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적발은 크게 줄었지만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160여 명 가운데 안전모를 쓴 탑승자는 40%를 웃돌아 안전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돼 처벌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기차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연말까지 여수에 주소를 둔 개인과 단체 등에 모두 50세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로 하고 한 대당 최대 2,300만 원의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구입을 원하는 주민들은 오는 17일까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며 보조금 지급 대상자 명단은 19일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추석을 맞아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알리는 판촉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내일 서울 송파구 직거래 장터를 시작으로 모레부터 광주 영호남 문화대축제와 일산 푸드페어, 전국 8도 농산물 홍보전 등에 참여해 지역 농특산물 판촉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시민들이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 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가공업체와 생산농가 16개소가 참여하는 장터를 운영합니다.